요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타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유유히 이 러닝에 딱 걸어 들어온 게 저는 TD RL인 것 같은데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차이값이 지금 델타 펑션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이거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델 프리 프레딕션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레딕션이란 말을 쓴 거는 먼저 밸류 펑션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는 조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요게 데이비 실버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모델 프리 프레딕션, 모델 프리 컨트롤. 이 제가 옆에 이제 샘플링이란 말을 써놨는데 이 모델 프리 프레딕션의 가장 중요한 게 샘플링이고요. 특히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는 샘플링만 있는 거고요. 템포럴 디퍼런스는 샘플링과 부스트래핑이 같이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시는 게 됩니다. 부스트래핑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몬테카를로 메소드. 그러니까 지금 TD와 큐러닝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나야 될 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몬테카를로인데 자, 보시면 몬테카를로 다이어그램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다이어그램이에요. 아까 막 풀 with backup처럼 저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처럼 막 펼쳐 나가고 막 벨만 이퀘이션처럼 이렇게 백업 다이어그램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일직선입니다. 왜냐? 이 몬테카를로는 환경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경험만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액추얼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티드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시뮬레이티드로 가면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뭐 샘플링이다 일단.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사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전체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나한테 던져주는 것만 있으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일단은 이게 해야지 이게 모든 얘기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는 일단 환경이 나한테 던져주는 거를 다 그냥 수집을 해서 데이터로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 리턴을 평균해서 아래를 강화학습을 푸는 거고요. 대신에 몬테카를로 이제 MC라고 하겠습니다. MC는 에피소드가 끝나고 여기 그 렉탱귤러 사각형이 있는데 저게 에피소드가 끝난 거예요. 리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뭐 현실로 오면은 에피소드가 끝이 어디냐 뭐 이렇게 되게 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에피소드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에피소드가 있는 지금 아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리워드가 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리워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여튼 끝이 있는 거고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TD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뎁스가 굉장히 깊어요. MC는. 그리고 아까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위스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MC도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방법이긴 한데 하여튼 뎁스, 요거는 깊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넓이, MC는 깊이. 그거에 대조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템포럴 디퍼런스는 깊이와 넓이가 다 좁아요. 얕고 좁은 거를 이제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MC는 컨버전스 프로퍼티가 다 정의가 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오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버전스 프로퍼티를 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 스테이트 쭉 가면서 요 스테이트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끝까지 가서 이제 리턴을 해야 되고 요 액션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제로는 이 격가지들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여기 격가지들이 이렇게 다 많은데 여기도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있고 이걸 다 무시하고 지금 한 가지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액션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 리턴의 값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하이 베리언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게 베리언스는 커지는데 대신에 이 한 번 한 번에 샘플을 쭉 해보면은 나중에 이거를 평균한 값은 실제 값과 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언바이스트. 그래서 MC 방법은 바이어스는 낮고 베리언스는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베리언스는 이 목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게 밸류잖아요. 밸류의 베리언스가 엄청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샘플링을 했을 때는 밸류가 막 1이었다가 다음에 샘플링을 했을 때는 갑자기 0.1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뀌는데, 그렇게 샘플을 쭉 해가지고 하여튼 에버리지를 하면 스테이트 밸류든 액션 밸류든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이 된다. 이게 바로 MC의 기법이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는 첫 방문 MC고 두 번째는 모든 방문 MC인데, 이게 first visit MC고 두 번째는 every visit MC인데, 요 이제 알고리즘은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first visit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itialize는 이제 arbitrary하게 V도 이제 셋업하고 return도 이제 empty로 쭉 했다가, 이제 요 보시면 loop forever 루프를 계속 돌려요. generate는 요거는 이제 forever를 해야 이제 그 컨버즈를 하는 겁니다. generated episode following pi, 파이를 기반해서 이제 요 하나의 줄을 쭉 뽑는 거예요. 하나의 줄을 SAR 쭉 뽑아서 요걸 간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G는 0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에피소드를 쭉 가면서 요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G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요 스텝을, 에피소드의 스텝을 쭉 가면서 요 에피소드를 하나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거기를 쭉 가면서 실제로 리워드를 다 컬렉트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얻은 G,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G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까 뭐 다른 거는 이제 밸류를 가지고 업데이트, 벨만 이퀘이션 현재 밸류를 넥스트 밸류로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거기선 G를 R 플러스 감마 V로 치환을 했었는데, VS-로 치환을 했었는데, 요게 아니고 G를 직접 써요, 그냥. 왜냐면 G를 그냥 컬렉트 하는 거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벨만 이퀘이션은 VS를 VS-로 표현하는 건데, 요 한 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는 하나예요.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그 뎁스는 원 스텝이고요. 대신에 width가 넓죠, 다이나믹은. 근데 여기서는 그 요걸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G를 그냥 끝까지 가서 G를 컬렉트해서 G를 가지고 이제 어펜드를 리턴을 이제 어펜드를 한 다음에 그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first visit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ST가 여기에서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ST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ST의 리턴을 G로 다 넣어서 이거를 평균해서 요 밸류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한 S에 대해서만 그냥 하는 거고, every visit은 똑같은데 요것만 바뀌어요. 요게 없어져요. 그냥 모든 ST에 대해서 다 그냥 리턴을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요 두 개 다 첫 방문 MC든 모든 방문 MC든 결국에는 컨버지 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고, 아마도 이제 첫 방문 MC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차이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방문. First Visit MC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여기 처음 이제 ST에 방문하고 거기부터 쭉 가서 G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ST에 대해서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요 쭉 가다가 또 다른 S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다음에 또 ST, 똑같은 S에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테이트에 한 번 더 방문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방문한 S에 대해서만 그 업데이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드 월드라고 하면 실제 행동을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지금 네, 그렇죠. 실제 행동을 하는 상황. 그리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방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방문하는 건 안 치고 처음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같은 스테이트를 네. 한 번 방문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멀티플 방문한 거는 그 멀티플은 안 친다는 안 거예요. 친다. MC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되게 아이디어도 단순하고, 보통 몬테카를로 하면 용어만 어렵지 사실 되게 단순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프로버빌리티 펑션 해가지고 그냥 샘플링 계속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요 인크리멘털 민인데, 아까 제가 그 x, px 어떤 x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펑션이 있을 때 이걸 적분하면 이게 expectation value라고 했는데, 요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요 p 함수에 대해서 샘플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love large numbers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그 원래 density 펑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를 하면 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 전반의 샘플링에 대한 그냥 아이디어고, 근데 여기서 요 인크리멘털 민은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꼭 MC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그 모델 프리에서 계속 해당하는 거라서 이거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 리커시브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거 단순하게 XK랑 XK 전의 거를 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x1부터 k-1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눌 수 있겠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디컴포즈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디컴포즈 해서 보면은 요 안에 있는 걸 또 민을 해가지고 요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뮤 k-1에다 k-1을 곱해준 게 요게 맞죠. 왜냐면 k-1 분의 xj k-1이 이게 이제 뮤 k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요거 단순하게 해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풀어가지고 표현해주면 보시면은 뮤 k가 뮤 k-1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에다가 플러스 xk가 이제 지금 얻은 데이터고 그 전에 평균을 빼준 요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더한 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요거를 이제 인크리멘탈 몬테카를로 업데이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스테이트에 방문한 이제 횟수가 되고요. 이제 여러 번 방문한 이제 그 에피소드의 수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번 방문한 뭐 에브리 비즈니스 여러 번이 될 거고 그걸 계속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G에서 현재 밸류를 빼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식이 바로 요거 똑같은 식이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똑같은 식이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하나 더 갔는데 요걸 알파 이 상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폼이 요 폼인데 요거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스테이트에 방문한 횟수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이만큼 방문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테이트에 굉장히 많이 방문했으면 그거는 이만큼 더 가중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상수화한다는 거는 오래 전에 방문했던 거는 그냥 까먹고 컨스턴트하게 새로운 데이터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넌 스테이셔너리한 프로블럼에서는 오래 전에 모았던 데이터들을 계속 그거를 가져가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올드 에피소드를 잊어버리면서 무빙 윈도우 에버리지처럼 새로 얻은 데이터들을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 K-1이 요게 K-1이고 요게 K예요. 정확하게 요게 들어가는 이터레이션이기 때문에 요게 다음번에 V 밸류고 요게 K-1이니까 K-1을 이제 GT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요 GT가 지금 여기서도 얻은 샘플이잖아요. 하나의 샘플이고요. 하나의 샘플을 요걸로 이제 빼줘서 그거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보통 요 빼주는 요 폼으로 많이 쓰는데 요 뭔가를 빼주는 요거를 타겟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요게 MC 타겟이 돼요. MC 타겟은 뭐냐면 이 한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얻은 그 리턴 값이 MC 타겟이 되고 그 MC 타겟을 이용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와 타겟의 차이를 가지고 그냥 컨스턴트를 곱해줘가지고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그 과정이 이제 이 몬테카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교수님께서 계속 뎁스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MC에서. 그러니까 MC 메소드는 폴리시가 인풋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하나의 폴리시가. 가능한 액션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단 그 폴리시를 따라서 쭉 네. 끝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한 번 쭉 그렇죠. 내려간 다음에 퍼스트 비시든 에브리 비시든 그거에 따라서 그 방문했던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을 그렇죠. 업데이트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처럼 모든 액션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건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벨만 이퀘이션이 아니다. 네. 그게 아마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은 출처든 오리진이든 그 컨텍스트는 일단 다 시뮬레이션이다. 그렇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밸류 펑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이제 바로 다음에 TD로 가면 일단은 일단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맥락에서는 시뮬레이션이고 TD로 가면 샘플로 변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V에 대한 정의가 여태까지 꽤 많았었어요. V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꽤 많았었어요. 계속 그게 오늘 핵심이 그거죠. 뭐. V를 어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MC에서 나오는 V인데 이거는 경험을 그러니까 사실 요 말이 아직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게 시뮬레이션에서도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경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은 이제 모든 그 그레디언 디센트처럼 생긴 게 뭐냐면 이게 나의 타겟 그러니까 MC 타겟이고 결국에 나의 밸류 펑션은 종국에 가서는 그때 나오는 리턴을 잘 프리딕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든 MC이고 MC는 경험에 의존한 거고 일단 여태까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든 벨만 이퀘이션이든 시뮬레이션 기반이다. 네.
MC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MC가 여기 시뮬레이션이 왜 들어가냐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MC는 원칙상 샘플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걸 실제로 임플멘트 할 때는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로봇이 진짜로 행동을 해서 얻는다기보다 이제 이 에이전트한테 계속 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아니까 그거 확률에 맞춰서 그냥 던져주면은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의미에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피소드 끝나면 시뮬레이션이 아니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이 MC도 실제 애니멀이나 우리 휴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저희가 다 경험을 해보고 이거 굉장히 언바이어스면 베리언스가 높기 때문에 이게 컨버지 되기까지 우리가 경험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 샘플 기반이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정말 익스피리언스인가? 근데 TD로 가면 이게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져요. TD로 가면 애니몰에서 이게 경험으로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의 경험은 헷갈리네. 여기서 경험은 경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애니멀 러닝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플러스업을 하지 않은 경험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에피소드를 여러 번 경험하고 우리가 그 밸류를 업데이트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어떻게 해요. 애니멀도 그렇고. 근데 물론 실험실 안에서는 여러 번 뭐 실험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MC는 에피소드가 끝나고 업데이트를 하는 네. 의미에서 플러스업을 하지 않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업데이트하는 건 저희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 에피소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플러스업을 하지 않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3을 한 번 경험하고 지나서 내가 한 번 더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재수도 하고 산수도 하는 거지만 그게 많아봤자 이제 사수까지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번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예. 근데 에피소드가 끝나면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이거를 되게 짧은 그걸로 생각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에피소드를 여러 번 하긴 하는데 경험은 맞는 것 네, 같아요. 경험은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경험은 맞고 경험은 맞죠. 네. 일단 거기서부터 나오는 네. 밸류 펑션 업데이트 룰이다. 네, 네. 네. 아니 이게 이런 논의가 좀 약간 어리석은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순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이해를 맞아요. 하는 네. 과정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저는 중요한 질문인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이거 하면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지난 시간인가 뭐 혁페나임 뭐 팡요랩 뭐 팡요랩이 약간 저희 같은 비슷한 형태로 한 분은 처음 와서 배우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그 팡요랩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한 명이 대변해주는 게 되게 또 좋은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TD로 이제 나가는데 이 템포럴 디퍼런스가 약간 저는 이제 오늘 제목에도 TD와 큐러닝 파이팅인데 아직 큐러닝은 나오지도 못했지만 TD가 정말 꽂힌 것 같아요. 정말 RL에서도 꽂힌 것 같고 이게 뭐 형태 자체가 몬테카를로와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제까지 나온 MC와 DP를 컨버지한 합친 형태가 되고요. MC와의 유사성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환경의 모델이 필요 없고 샘플링을 통해서 배우고요. DP와의 유사성은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아까 말 벨만 이퀘이션에서처럼 밸류 이스티메이트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 이스티메이트이 있고 다음 스테이트로 가서 다음에 밸류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게 이제 부스트래핑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걸 이제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샘플링과 부스트래핑이 같이 있는 형태. 그래서 DP에서는 부스트래핑, MC에서는 샘플링이 이제 가져온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MC에서는 리턴이 알려질 때까지 기다려서 요 GT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MC 타깃이 되고요. 요런 이제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TD는 요 다음 스텝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SSA, S-까지만 기다린 다음에 그래서 요 하나가 되고 요게 TD 타깃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요 형태, 요 X 마이너스 모시기가 이제 K-1의 요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에서 요 X가 새로운 데이터고 그게 이제 바로 MC 타겟 뭔가의 타겟이 된다고 했는데 요게 MC 타겟이라면 요 TD 타겟에서 VST 플러스 1을 쓰기 때문에 부스트래핑이 되고요. 원 스텝이 돼서 TD의 다이어그램은 더 간단합니다. 요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의 끝이에요.
TD 뭐 제로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건 원 스텝 TD를 TD 제로라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람다로 이제 일반화가 되는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TD 제로라고 하면 원 스텝 TD를 말합니다. 그래서 TD 제로에 대한 알고리즘이고요. 그 수도 코드고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이미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TD 타겟이 되고 여기에서 빼주게 된다. 이게 이제 컨버전스가 된다는 또 티오럼이 있어요. 이거 피터 데이안이 이미 쓴 건데, 요 람다가 이제 TD 제로에 대한 어떤 일반화, 요게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돼서 이제 TD 람다로 이제 일반화가 되는데, 일반화 된 거에 대한 컨버전스가 증명이 돼 있어요. 1992년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RL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알고리즘들이 다 이거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에 많은 기법들이 컨버전스가 다 증명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SVM, 서포 벡터 같은 게 이제 그 러너빌러티 같은 게 증명이 돼 있다고. 다른 지금 딥러닝 같은 거 증명 거의 없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RL에서는 이 증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응용 수학의 어떤 꽃이 핀 곳이 아닌가 RL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MC와 TD와 DP를 좀 비교를 해보는데, 자, 몬테카를로 백업은 이렇게 지금 요 G, T,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요 GT를 얻을 때까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뎁스를 가지고 쭉 가게 되고요. 템포럴 디퍼런스 백업은 하나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백업은 이렇게 위스, 한 스텝에서 끝까지 다 봐요. 그래서 TD는 가장 간단한 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TD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컨버전스가 증명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플러서블 하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표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Unified View of RL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데이비 실버 강의에 나오는 표입니다. 한 디멘전 요 Y 지금 엑시스를 보시면은 요 밑에는 샘플 백업이 샘플링이고 위는 풀 백업. 그래서 이 width가 됩니다. width가 넓은 거, 요게 좁은 거. 그 다음에 요 X축은 지금 부스트래핑인데 요 왼쪽은 쉘로우 하나 뎁스죠. 쉘로우 백업, 오른쪽은 딥 백업. 그래서 템포럴 디퍼런스는 샘플과 쉘로우 백업을 하는 거고요. 몬테카를로는 딥 백업을 하는데 샘플 백업을 하는 거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풀 백업을 하는데 쉘로우 백업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그조스티브 서치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의 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몬테카를로와 이그조스티브 서치 요 중간쯤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들 요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많이 요새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TD 요게 TD 제로가 요게 이제 TD 제로가 요 쉘로우의 끝에 있고요. 이 중간이 TD 람다는 이제 그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좀 완화를 시킨 거고 그러니까 뎁스를 조금 더 주면서 뎁스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 람다가 1이 되면 몬테카를로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TD 1이 몬테카를로고요. TD 0가 그 쉘로우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TD를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 시킨 거죠. TD 람다라는 게. 그래서 MC와 TD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MC는 리턴을 알기 위해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TD는 에피소드의 결과를 알기 전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스트메이스로 배우니까. 그래서 TD는 모든 스텝마다 온라인으로 이게 온라인 러닝이 가능한 거죠. MC는 완전한 시퀀스를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서 아까도 보시겠지만 그 알고리즘의 첫 번째가 시퀀스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TD는 불완전한 시퀀스 그러니까 뭐 얼리 스타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티뉴어스한 그런 시퀀스라든지 그런 거에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MC는 끝이 있는 환경에서만 작동하지만 TD는 끝이 없는 계속되는 환경에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멀 러닝의 가장 플러서블한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 그 M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nbiased예요. 이거를 모으면은 그 평균이 무조건 그 밸류 트루 값과 같아지는데 TD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바이어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로컬리 샘플을 하기 때문에 샘플 자체가 바이어스가 되지만 이게 근데 무한정 가면은 트루 값으로 간다는 컨버전스는 증명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TD는 틀린 값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MC는 베리언스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한번 그 에피소드에 따라서 어떤 기본 스테이트에 대해서 리턴이 막 이번에는 있었다가 다음에는 없고 막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면 TD는 로컬리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스티메이트를 기초로 하잖아요.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리워드만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값에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낮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MC는 초기 값에 대해서 TD에 대해서 덜 민감해요. TD는 한번 초기 값을 가지면 이 고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MC는 TD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냥 단순해요. 그냥 샘플링 끝까지. 하지만 TD는 MC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TD는 이 마코브 프로퍼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코브 환경에서 효과적이고요. 왜냐면 T와 T 플러스 1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하지만 MC는 마코브 프로퍼티를 꼭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델이 없어도 MC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사실 마코브 프로퍼티를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물론 로지컬한 신이면 이거 프로버빌리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따라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주겠지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MC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넌 마코브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이게 예. 지금 저는 막 교수님 따라가기 그러니까 재밌어서 네. 어려운 것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예 그냥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아마 교수님 강의 몇 번 다시 들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려워서 다시 보는 아니 아까 전에 그 표를 뭐라 네, 그러죠? 네, 네. 그 유니파이드 유니파이드 뷰. 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히 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몬테카를로, TD 이거의 관계를 그렇지.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럼 좀 계속 가볼까요? 네. 그래도 많이 왔어요. 사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TD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한 줄로 설명하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기본기가 지금 쫙 다 돼 있기 때문에 TD 타겟만 딱 이해하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TD 에러도 사실 요거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미 다 배운 거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요 왼쪽 지금 TD 타겟 그다음에 요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트고요. 그래서 요거의 빼기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너무 심오한 식인데 사실 그쵸. 식으로는 그냥 한 줄이라서 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심오한 너무너무 건데 훌륭하죠. 그래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슬라이드 중에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트 한다라는 말이 그게 약간 세상을 사실 바꿨죠. 핵심인데 예,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TD 에러는 바로 그 시간에 추정하는 오류고요. 그 바로 다음 순간의 스테이트와 보상에 의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다음 순간에 가서 바로 지난번 거를 엘리저빌리티 트레이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프락시말한 타임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의 식을 제가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샘 걸시만의 슬라이드예요. 이 샘 걸시만의 RL 톡이 하나 있는데 2015년인가 그 플러스 컴퓨테이션 바이올로지에 그 레스콜라 와그너의 식을 베이지안으로 확장시킨 칼만 필터를 하고 TD를 또 베이지안으로 해서 칼만 T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베이지안 식으로 확장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축이 이 레스콜라 와그너의 업데이트 룰에서 TD로 가는 그것도 하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레스콜라 와그너가 이런 식을 리워드가 있고 여기에 CS와 US 그러니까 이거는 US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주는 그런 언컨디션드 리워드고요. 스티뮬러스고 요건 컨디션드 스티뮬라인데 뭐 파블로비안 개를 생각해보면 요 음식이고 요 CS가 벨이죠. 그 종을 울리면 처음에는 음식에 이제 침을 흘렸다가 나중에는 벨과 음식이 연합이 확실하게 되면은 벨에도 침을 흘리는데 파블로프는 사실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의 이 컨디션드 스티뮬러스랑 그러니까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 결합이 되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바로 이 업데이트 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델타가 리워드랑 밸류입니다. 리워드랑 현재 밸류를 빼가지고 이 델타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딱 MC 프레딕션과 똑같은 식이죠. 요 타겟이 여기에서 이제 타겟이 R인데 여기서 완전히 똑같진 않죠. 요 R이 이게 expected rewar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티브 러닝 시오리에서는 타임이 없어요. 타임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알고 있는 R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재 immediate reward와 immediate 밸류를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그걸 델타로 해서 요 x와
그 X의 여러 피처들, 요거 X의 여러 피처들과 R에, 그러니까 X1, X2 뭐 이게 여러 피처들이 있으면 요 R에 이 웨이트를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밸류가 요 X의 여러 피처들과 웨이트의 요게 웨이트이고요. 이거에 곱의 요 그 닷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V가 되는 거죠.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요 V는 예측력인 거죠. R을 리워드에 대한 예측인데, 요게 이제 여기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것만 하나 포함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RN, VN 요건 똑같아요, 지금. 요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타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녹화에서 막 시간이 이렇게 유유히 이 러닝에 딱 걸어 들어온 게 저는 TD RL인 것 같은데, 이 TD에서는 이 이스티메이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티메이트를 계속 이용해서 다음의 시간에서의 그 이스티메이트과 계속 이제 차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그거의 델타를 가지고 이제 웨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리워드가 없어도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네. 여기에서 뭐 이런 표들 많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US가 왔으면 요 전 시간으로 밸류가 트랜스퍼가 돼요. 맞아. 예. 여기선 지금 리워드가 없어도 요 밸류가 있고, 요 밸류가 있으면 요 예를 들어서 요게 뭐 벨이라고 합시다. 벨이 바로 US 전에 음식 전에 벨이 울렸고, 벨 바로 전에 뭐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고 벨이 들리면 소리에도 나중에는 밸류가 정가가 돼요. 밸류가 정가가 돼요. 이 정가되는 밸류가 여기선 없었다면 여기선 밸류만으로도 학습이 된다. 그래서 2차적인 세컨더리 리워드에 대한 어떤 의미가 들어왔는데, 요게 이거 하나가 더해진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돼. 이게 하나의 계속 소프트하게 확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프트하게 계속 이거를 이제 그 혁페나임 저 강의 들었을 때 옹고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옹고지신. 옛날 걸 지키면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옹고지신의 자세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가는 과정. 그게 타임축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TD 러닝이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브레인에서 이거를 도파민 시스템이 한다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워드 바로 다음에 이 도파민 시그널이 있다가 이게 점점 앞으로 움직여요. 트리거에서 됐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 밸류가 이렇게 앞 시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컨더리, 나중에는 인스트럭션 자체가 밸류가 생기는, 저희가 돈의 밸류를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거죠. 돈 자체가 사실은 리워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돈만 보면 리워딩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워드가 없으면 반대로 이 프레딕션 에러가, 네거티브 프레딕션 에러가 생긴다는 것까지 보여서, 이게 리워드가 없을 때 이게 네거티브 프레딕션 에러까지 하는데, 이 도파민 시스템이 바로 VTA와 Substantia nigra Ventral Tegmental Area랑 SNC가 Substantia nigra Compacta. 이 도파민 시스템에 지금 인풋이 들어오는 요거 빨간색은 이 SNC Substantia nigra Compacta에 들어가는 인풋들이고요. 이 VTA에 들어가는 인풋들을 이제 그 우치다 랩에서 이제 매핑을 한 건데, 이 모든 시스템들이 굉장히 브레인의 전체에 걸쳐 있는 이 시스템들이 다 이 도파민 시스템에 이 모노시냅틱 인풋을 주고 있고요. 이게 옛날에 그 재작년인가 제가 SFN 갔을 때 세레벨럼에서도 모노시냅틱으로 VTA로 가는 게 있다고 할 정도로 브레인 전체에서 이 밸류를 계산하고 있고, 밸류를 엄청나게 이 프레딕션 에러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TD 에러가 이 도파민 시그널과 굉장히 일치가 되게 돼 있고, 그게 뭐 최근에 저희 연구단, 저희 컬리그이신 김영구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셀에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용해서 텔레포트를 시켜가지고 프레딕션 에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유발을 시켜가지고, 그 컨클루전이 도파민 뉴런이 이 TD 에러를 정말 컴퓨터한다, 모멘 바이 모멘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템포럴 디퍼런스는 바이올로지 쪽에서 어떻게 이게 계산되고 있는지, TD 에러가 지금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요 전체 수식의 요소가 지금 다 이해된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리워드가 어떻게 계산되고, 지금 밸류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이게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차이값이 지금 델타 펑션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뉴로사이언스와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도 들으면서 계속 저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느껴지냐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처음엔 저 부위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행동을 하면서 타임 t의 밸류 펑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데 그 과정이 나도 아직도 사실은 모르는 타임 t 플러스 1과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더한 그 값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목표도 사실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나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가다가 보면 결국에 실제 주어지는 저 모먼 바이 모먼 주어지는 R을 잘 모델링하면서 밸류 펑션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맞게 해서 네. 그래서 guess of guess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맞습니다. guess of guess가 정확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까 그 밸류 이터레이션을 제가 그 피터 아빌의 비디오를 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터 아빌의 비디오를 보면은 그 예제를 보면은 일단 리워드가 있고 리워드로부터 밸류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습하는 게 되게 비슷한 거죠. TD로 하면은 일단 리워드를 먼저 딱 만나면 그 리워드와 즉각적으로 연결돼 있던 스테이트가 밸류를 갖게 되고 다음에는 또 그 밸류를 갖고 있는 스테이트에 이르면 그 밸류를 주는 그 전 스테이트가 또 리워드가 되고 그래서 계속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의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그 전 스테이트들이 계속 밸류를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학습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근데 제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사실 질문들이 엄청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리워드가 에피소드의 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리워드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는 리워드가 있고 리워드가 또 다음 상황에서는 또 리워드가 안 되고 막 이런 약간 되게 복잡한 되게 컨티뉴어스한 저희는 정말 컨티뉴어스한 상황에서 이 모든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리 게스가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리워드인데 리워드 컴퓨테이션은 어떻게 되고 리워드를 컨슘하고 저희가 그 컨슘한 걸 가지고 인터널 스테이트를 가지고 리워드를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리워드를 계산하면서 그 리워드에 또 프락시말한 스테이트들이 계속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되고 이 모든 쭉 과정들이 아직 좀 빈 곳이 꽤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뭐 김한규 교수님 논문 제목만 봐서는 사실 다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김 교수님 스스로도 얘기하시고 아직 정말 안 풀린 것들이 많고 아주 김 교수님이랑 최근에 얘기했을 때 eligibility trace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 그 뒤에 그 아주 멀리 있는 리워드에 컨트리뷰트한 시냅틱 패스웨이 바꾸는 러닝 하는 거 아무도 아직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 TD의 계산적 원리는 그러니까 계산적 원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그런 거는 아직도 뭐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모델 프리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에서는 생명체에서는 아직도 진짜 미지의 주제고 모델 프리만 제대로 밝혀도 저는 정말 저희가 많은 걸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리즘적으로는 너무 단순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신비인 것 같거든요. 생물학에서는 너무 복잡한데, 알고리즘적으로는 학습이 간단하고 쉽고, 이제 거기에 뭐, 펑셔널 어프락시메이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큐러닝 같은 게 DQN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으로는 모델 베이스로 많이 가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바이올로지적으로는 모델 프리가 아직 해야 될 게 많고 모델 베이스드도 근데 뭐 팀 밸런스나 이런 정말 많이 요새 하고 있으니까